네, 85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10점인데,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해서 이 장부를 찾아야 됩니다. 단 RA 거래 내역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자, 거래 내역 보면 4월 7일, 5월 13일 해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해서 자, 전표를 발행한 것. 자, 장부를 찾아보면요. 부가가치라는 메뉴 있죠, 메뉴에.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그래서 날짜가 보면 자, 제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입니다. 여기 입력하고,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4월하고 6월 한 다음에 자, 문제 보면 우선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의 제품 66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송금해 온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왔어요. 이거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이거 지금 이중이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나갔죠? 신용카드로 했죠. 신용카드 하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사하고 국세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요거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정리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주의할 거. 두 번째 주의할 거. 여기 보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보면 자,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공급 대가로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지금 자, 신용카드가 아까 660만 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5월 13일 날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그럼 신용카드 총액이 얼마예요? 자, 우선 4월 7일 거 신용카드 660만 원입니다. 자, 금액 잘 더해야 돼요. 그 다음 더하기 그 밑에 5월 13일 거 5월 13일 자, 88만 원 부가세 포함. 그 중에 절반은 신용카드. 절반이면 44만 원. 자, 더하면 얼마예요? 704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게 신용카드 발급이 되고요. 현금 영수증은 나머지 44만 원. 요거 절반, 아까 88만 원의 절반 신용카드, 절반은 현금 영수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아까 한다 그랬고요. 자, 요거 704만 원을 요 자리에 과세 매출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자리에 가서 44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뭐 748만 원 나오겠죠. 자, 다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요렇게 일단 1차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 자, 입력 시 주의사항 반드시 공급 대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K랩 설계될 때부터 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부가세는 분리되도록 뒤에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해서 했는데 10일 후에 그 전에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66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 66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그러면
요 전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660만 원을 입력해 줌으로써 요거 지금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는 차감 이런 식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리됐습니다. 공급 대가로 입력할 것 그리고 신용카드로 한 금액 704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한 금액 44만 원 부가세 포함, 그리고 이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요 자리에 가서 660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중 발행 해소가 되고 그다음 분리가 되고. 자, 요 장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나 실수로 입력 못했는데 여기 지금 3점짜리 문제거든요. 3점짜리 문제인데 어쩌다 요거 실수로 입력 안 했다 해도 1점만 감점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인데 뭐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로 나왔어요. 근데 가산세 부분이 좀 특이한 게 나오긴 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을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자, 매출 관련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고 대손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관련 자료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거, 자, 동그라미 1번을 제가 부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자,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맞죠? 자, 1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력하고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죠? 여기 1번 자리에 요 1억 5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원래 이 회사가 지금 법인이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거 나중에 사장님이 알면 욕먹겠죠. 근데 시험 문제니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가산세를 한번 입력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가 1%입니다. 1%. 자, 해서 얼마를 발행했냐? 그래도 신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미신고라든가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다 했기 때문에 가산세만 내면 돼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1억 6천. 요 자리에 가서 1억 6천. 자, 1번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율 10%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액 1,600만 원. 자, 요 종이세금계산서도 어쨌거나 신고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10월부터 12일 682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이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령 가르쳐줬죠. 나누기 1.1. 이 뒤에 소수점 다음에 0.1은 이건 부가가치세예요. 자, 나누기 하면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네, 6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금액이에요. 원래 매출액입니다. 원래 매출액에 부가세 10% 한번 더 해볼까요? 62만 원 더하면 682만 원 나옵니다. 거꾸로 620만 원 곱하기 1.1 하면 682만 원 나와요.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서 나누기 1.1 하면 원래 부가세가 없는 금액, 원래 매출액 나오고 여기에 62만 원 하면 682만 원 자동으로 검산이 되죠. 자, 그러면 620만 원 하나 나왔고요.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3번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62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엔터 치면 62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누기 1.1 하면 400만 원이고 부가세는 40만 원이라는 소리죠. 이건 암산으로 되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400에 40 더해진 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019년 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든가 자,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세액을 공제받을 거예요. 세액을. 그래서 이쪽에 밑에 보면 8번 자리에 대손세액 가감 더하거나 또는 뺀다.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매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 금액의 10% 세금을 내죠. 부가세를. 근데 돈을 못 받게 됐어요. 부가세 포함 440만 원을. 거래처가 파산해서. 돈도 못 받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세금은 내라고요? 이거 세금 빼주세요. 다 빼줍니다. 자, 세금만 빼는 겁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가서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돈 부도난 놈 멱살 잡아야지. 그래서 40만 원을 부가세 40만 원을 공제를 받는데 여기 대손세 가감 여기 가서 뺄 거니까 세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금만. 가감이니까 어떤 땐 더해요? 라고 질문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뺐는데 내년도에 요거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냈어요. 재판을 했든 뭘 했든. 그러면 세금 돌려받은 거 돈 돌려받았으니까 뱉어내야죠. 그때는 더해줘야 됩니다. 40만 원을. 자, 못 돌려받으면 뭐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 매입 관련 자료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자,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2천만 원 있고요. 부가세 200만 원. 예정신고 누락분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우선 1번, 2번부터. 자,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1,000만 원. 그러면 세금 매입세 요 자리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일반 매입 여기 가서 자, 근데 요 1억 원 중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을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포함된 가액이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요. 그러면 자,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고 왜냐하면 이건 일반 매입이고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1번 자리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원을 분리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매입 자리에 8천만 원, 부가세 800만 원. 이건 수기로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아까 분리한다 그랬죠. 요 2번, 11번 자리에 와서 2천만 원, 200만 원. 자,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 같은 경우 자, 뭐 접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공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중고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중고 화물 트럭이니까 자, 그냥 고정자산 매입,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정신고 누락분 7월에서 9월 달 거. 지금 10월, 12월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2기 예정신고 기간이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받았던 거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이걸 확정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번 자리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보조창에 가서 38번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입력을 하면 추가로 확정신고 때 세금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매입세 예정신고 누락분 보조창에 38 세금계산서 자리 가서 450만 원과 45만 원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가산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산세는 이거 매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누락한 거 뒤늦게 했어요. 나중에 양심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를 매기는 겁니다. 자, 아예 신고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가산세가 더 크고요. 근데 매입은 가산세를 안 합니다. 왜요? 이거 매입을 신고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국세청이 손해예요? 이거는 세금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45만 원 세금 못 돌려받아요. 국세청에서야 모른 척합니다. 달라고 안 하는데 뭐. 뒤늦게 알았어. 주세요. 그래 돌려줄게. 돌려주긴 하는데 세금을 늦게 돌려받았다고 가산세 물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매출은 세금 늦게 냈으니까 신고 불성실에 납부 불성실 더블로 세금 내 하는데 매입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늦게 했다 그래서 세금 가산세를 물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가산세는 뭐냐? 그건 매출에 대한 거예요. 매출인데 예전에 안 나왔던 게 나왔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법인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신고는 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는 했고 그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 들어가서 보조창 오른쪽에 뜹니다. 가산세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조창 25번 가산세 자리에 거기 가서 보면 자 가산세가 종류가 보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지금 우리는 발급을 했는데 종이로 했다는 거죠. 전자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가산세 집어넣는 칸은 별도로 없어요. 이 중에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발급이라든가 지연 발급 자리에 가서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정답 발표할 때 양쪽 다 아무데나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 64번 자리 미발급으로 가겠습니다. 지연 발급하면 금액 1,000만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10만 원 나와요. 1%니까 100분의 1. 그 다음 미발급인 경우에 64번에 1,000만 원 넣고 엔터 치면 20만 원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요 퍼센트가 작성 방법 켜기 딱 가보면 100분의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게 퍼센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서 넣을 데 없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지만 1%입니다. 20만 원 된 거 수작업으로 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의 1%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가산세는 뭐예요? 납부 불성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신고는 했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지연도 아니고 종이로 했다는 것 뿐이지만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자 됐고요. 납부 불성실 이게 세율이 계속 수정 안 하더니만 막 세무서에 제가 글도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9월분인가요? 업그레이드 된 거 보니까 이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3%가 2.5%로 수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수정이 안 돼서 그런지 최근에 들어서는 시험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납부 불성실이 들어간 시험 문제는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다 수정됐으니까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 이 시험 문제 중에 요 납부 불성실 들어간 거 요거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미발급 등의 1,000만 원, 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입력하면 됩니다. 자, 차감 납부해야 될 세액이 이 회사는 부가가치세가 587만 원 납부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19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해 다음이 물음에 답하시오.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 이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자 급여 자료 입력 탭
자,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장부터 들어가야 될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요 메뉴 들어가서 급여 설정 공제 항목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3개입니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 부. 요거 채점 대상입니다. 요거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월정액 가지고 질문들 많이 하시죠. 요건 아마 채점 대상 아닐 거다 했는데 무시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월정액 정액이냐 아니냐는 그 회사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채점 대상이 되기는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다. 요거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했으면 전월 2월 된 미환급 세액은 2만 원으로 가정한다. 요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대장을 봤더니, 자, 요 직원의 급여 대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나라의 직원 급여 대장이고요. 자, 요거 잘 봐두기 바랍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급여 항목이에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 2개는 비과세고요.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제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해서 자, 6개입니다. 자, 요거대로 해서 자, 원천징수, 수당, 근로소득 관리, 급여 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 요 메뉴입니다. 여기 가서 하나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메뉴가 이게 2개로 하기가 뭐해서 요 위에 기본급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여, 직책수당 요거는 다 있는 거죠. 자,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여기 있어요. 월차수당 보여요? 없죠? 그럼 월차수당 요 자리 가서 요거 사용 여부 부로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여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대 있어요. 근데 비과세 맞냐? 아,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요것도 비과세라고 그랬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사용 여부 여여 돼 있고요. 야간 근로수당 없죠?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만 되는 거죠. 자, 야간 근로수당 사용 여부 부로, 그래서 요 빨간 라인 2개는 사용 여부만 손댄 겁니다. 다른 거 뭐 추가로 입력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공제 항목. 자, 국민연금 있죠? 건강보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있어요? 학자금 상환이 없죠? 월급 급여 명세세. 학자금 상환 사용 여부를 부로. 자, 여기서 한 거는 사용 여부 부 3개. 요것만 손댄 겁니다. 그 다음 과세 비과세 확인한 거. 뭐 특이한 거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급여 자료 입력. 자,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7월 31일, 급여일이 7월 31일로 되어 있죠. 기본급 하나씩 입력합니다. 250, 상여금 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그리고 공제 항목에 가서 국민연금, 자, 우선 소득세 21,96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동으로 생기고요. 국민연금 112,250원, 고용보험, 건강보험 8750원, 장기요양보험 어디에요? 예, 6,870원, 고용보험 28,80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보면 과세 320, 비과세 30. 아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비과세죠? 그 다음에 공제총액의 차인 지급액, 월급 실수령액 325만 4,930원. 이렇게 되면 이상 없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됐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인데 이거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7월 달 월급이었습니다. 7월부터 7월 입력을 딱 하고 나서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이게 자동으로 첫 화면에 뜹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두고요.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거 전월 2월 된 미환급 세액은 2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번 7월 달 월급 총 320에서
소득세가 21,960원 원천 징수할 거예요. 이제 급여에서 뺄 거예요. 빼서 나중에 모아뒀다가 사무실에서 일괄 납부할 겁니다. 근데 여기 당월 조정 환급세액 여기서 입력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계산해서 전월 미환급 12번 자리에 가서 문제에 주어진 거 있죠. 이거 지난달 환급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다 납부 21,960원 납부했다가 나중에 또 다 환급을 또 추가로 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월 환급되지 않은 거 그거 지금 빼자. 여기 2만 원 입력하면 지금 화살표 해놨죠.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21,960에서 2만 원 빼면 1,960원만 이번 월급에서 빼면 됩니다. 자동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 들어가서 7월 입력하고 여기 전월 미환급 요 자리에 가서 2만 원만 입력을 해서 엔터 치면 끝이에요. 더 손댈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 자, 아래는 최민호 사원 201번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족들이 어머니 있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거주를 같이 하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자, 요 메뉴 들어가면 됩니다.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자, 부양가족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자, 본인 최민호 있고요. 여기 쭉 자료 있습니다. 막 신용카드, 보험료 막 섞여 있습니다. 다 하나씩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아버지 여기 있고요. 72세. 그러면 자, 부양가족에서 경로부대 되고요. 어머니 있고 배우자, 자녀 한 명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상가 임대소득금액 1,2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1,700만 원 있어요. 요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자,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부양가족 최민호 거 검색을 해서 요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 85회에서는 입력돼 있는데 요 기본공제 사항에 다 불하고 돼 있어요. 요거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우선 최종원 자, 요거 아버지죠. 72세, 만 65세 이상이니까 자,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60세 이상 경로부대에 해당이 됩니다. 60세 이상 선택하면 자동으로 뜨고요. 자, 그 다음 어머니 김숙자. 자, 나이는 66세인데 근데 아까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죠. 100만 원 이상. 그래서 사용 여부를 불호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상가 임대 소득 1,200만 원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크게 이제 함정을 파놨습니다. 총급여 1,700만 원. 이것만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이 중에는 일용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처럼 그냥 일당 받고 일한 거 있죠. 알바도 4대 보험 적용되면 일용 근로소득자 아닙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하루에 몇 시간씩 뛴 게 1년에 1,200만 원 많이 받기는 받았네요.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일용 근로소득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받니? 조금만 받아야지 해서 이거 종합소득이 안 들어가고요.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월급 줄 때 그때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뭐 어쩌다 한 번씩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특별 강의. 그거 전부 다 자,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리과세 대상 들어가듯이 줄 때 다 세금 떼버리면 따로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그러면 1,7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없는 걸로 쳐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남는 게 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급여라 그랬습니다. 총급여 중에 1,200 빼고 그럼 근로소득 500만 원만 남는다는 말이 돼요.
근로소득만 500만 원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까지죠. 기본공제 대상에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1200 빼고 500 남는데 그 500이 뭐 사업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 400만 원 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근로소득만 500이 있을 때입니다. 근로소득만. 자,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돼서 배우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녀 20세 이하 요거 바꾸면 자녀 자동으로 뜹니다. 장애인 뭐 이런 건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제가 모아놨어요. 여러분도 문제에다가 밑줄 그어가면서 연결을 시켜서 보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인 최민호 신용카드 사용에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최민호 2,100만 원. 근데 이 중에는 대중교통요금 300만 원. 이건 따로 해야 돼요. 신용카드 공제는 15%예요. 그 대중교통 이런 거는 높습니다. 공제율이. 그래서 그쪽으로 빼야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가 얼마예요? 신용카드는 15% 맞고 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공제 많이 되는 걸로 해야죠. 자, 그래서 대중교통 300만 원 요거 빼고 전통시장 사용액 요것도 뺍니다. 전통시장 사용액도 요거 40%예요. 그 다음에 도서공연 최근 들어서 이제 문화비 공제 이런 게 생겼죠. 요게 100만 원 있습니다. 요거 다 뺍니다. 빼면 총 1,000만 원이 됩니다. 최민호 거. 그 다음에 배우자 신우리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대중교통 있습니다. 이것도 빼요. 20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 원. 자,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현금 영수증 없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 빼면 200만 원.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0만 원과 200만 원. 전부 다 이제 최민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자, 두 개를 합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서 더블 클릭하면 요 보조 메뉴가 뜨죠. 자, 여기 가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1,200만 원. 15% 공제율입니다. 그럼 18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지우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서 공연 뺐죠? 네. 도서 공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도서 공연 100만 원. 요거 여기에다가 100만 원. 요거 30% 공제입니다. 뭐 이거 퍼센트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자, 전통시장 700에 요거 1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0에 200 해서 500만 원. 자, 해서 여기다가 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용은 2,600인데 2,600을 다 공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퍼센트를 곱하고 그래서 총 실질적으로는 380만 원. 전체 소득 이 사람의 연봉 뭐 6천 몇백이던데 380만 원. 카드는 2,600 썼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자, 그다음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 가서 아버지 최종원 72세 1,200만 원 있어요. 여기 보면 본인은 없고요. 65세 이상자 자리 있죠. 요 자리 가서 1,2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다음 배우자 있는데 안경 구입비가 9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문제 주어진 거. 뭐 교복이든 뭐든 보면 한도가 있어요.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비 또 300만 원 있어요. 배우자가. 그럼 배우자는 요 5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면 350만 원. 자, 본인 65세 장애인 뭐이고 배우자는 요 자리에 갑니다. 350만 원. 자, 뭐 나머지 자녀들이라든가 만약 있다면 요 자리 가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총 공제 금액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180, 그다음에 350만 원에 대해서는 22만 8천 원. 자, 요거를 자,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부입니다. 교육비가 보면
본인 최민호가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비가 500만 원. 그러면 본인 자 500만 원 입력해 주고요. 어머니 김숙자 노인대학 학비 공개 대상 아닙니다. 노인대학 학비 같은 거. 자 그다음에 자녀 최신동 고등학교 학비 600만 원. 뭐 이제 이거는 다 이제는 앞으로는 없겠죠. 고등학교도 원래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이제 전부 다 무료니까. 근데 얘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학업상행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어쨌거나 증빙서류만 제출한다면 요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고등학교 자 요거 600만 원 입력해도요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여기 보면 두 개 합치면 1100인데 800만 원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500에 300 하면 800 알아서 계산이 되죠. 자, 아까 앞에도 보면 모르고 그냥 한도를 넣었다. 그 한도 금액 내에서 알아서 계산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험료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 교육비를 한도 범위 내에서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600만 원인데 한도 금액 그것만 입력해도 됩니다. 요거는 정답 처리됩니다. 자, 자동차 손해보험료 본인 최민호가 낸 게 있습니다. 40만 원. 보험료 가서 보장성 보험의 60번 자리에 일반 요 자리에 가서 40만 원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48,000원 아주 찔끔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자, 해서 전체 입력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러분들은 글씨자가 잘 안 보이겠는데 요거 환급이 마이너스 478만 1,610원 나왔습니다. 요거 2월 달인가요? 환급 받으면 아주 두툼하겠네요.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2월 달 모르겠는데 1월 달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환급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좋죠. 근데 평상시에 낸 게 그 원천 징수가 많이 내긴 했어요. 거의 520만 원 내긴 528만 원 내긴 했어요. 내고 돌려받은 겁니다. 내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 요거 3매 5회 3번 5번 문제 언제 올려주시나요? 오늘 보니까 글도 하나 왔던데 제가 토요일 날 다 했어야 되는데 저 서초동에 가서 참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체적으로 85회는 실무 시험도 아주 쉬웠습니다. 이번 86회도 이 정도 수준만 나와준다면 우리 카페원들 전부 다 100% 합격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남은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열공하셔가지고 막판 기출문제 반복해서 꼭 2번 이상씩 풀어보기 바랍니다. 10회 이상. 자, 이 정도 해서 가면 여러분들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전부 다 합격하시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수고했습니다.